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동해물과 백두산이 아자가자고고고. 은봉이 너 폰 보면서 뭐하냐? 뉴진스 응원이라도 하고 있니? 아니야. 내가 지금 매수한 주식 올라가라고 기도하고 있어. 오 수익만이 났나 보네. 아니, 지금 마이너스 82%인데 기도 중이야. 엉? 뭘 샀길래 마이너스 82%야? 우리 학교에서 주식 잘하는 형이 이거 사서 묵혀두면 무조건 평생 부자가 된다고 해서 샀거든. 그래서 이 주식에 대해 알아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샀다고? 그래서 지금 다시 오르기를 기도하는 중이야? 얼마 전에 거래 정지인지 뭔지 때문에 덜컥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거래가 되고 망하지는 않았으니. 괴롭다. 로스탁 이놈 좀 도와줘. 아이고, 응봉아, 어쩌다 이렇게 안타까운 결과를 만들어냈느냐. 아이고, 일단 지나간 일은 지나간 거고,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해보자고. 먼저 내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 우리 은봉이는 주식을 사서 언제, 얼마만큼 수익을 내고 싶어? 나는 지금 사서 어른이 되어서 집을 사거나 결혼을 할 때 사용하거나 아니면 100세 시대에 맞춰 노후 대비를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싶을 정도로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내고 싶어. 이렇게 은봉이가 하고 싶은 투자 방식을 장기 투자라고 부르는데, 장기 투자는 하나의 종목 혹은 관련 ETF 상품을 투자해서 내가 오랜 기간 동안 정한 기간까지 쭉 들고 가는 방식이야. 보통 미래를 대비하는 목적으로 장기 투자를 많이 활용하지. 그럼 어떤 종목들을 사야 좋을까? 주식을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서 그거 사라고 하면 사면 되지 않을까? 나는 주식을 잘 모르고 학생이고 그러니깐 차라리 잘하는 분에게 물어봐서 사면 되잖아.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으나 최대한 우리는 직접적으로 내가 스스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 그 사람을 매일매일 따라다니면서 물어볼 수도 없고, 범죄에 이용되는 작전주를 떠넘길 수도 있는 것이고, 가르쳐준 주식이 상패를 당할 수도 있고 등등등. 자신의 소중한 돈을 넣어야 하니 자신이 열심히 공부해서 직접 투자를 해야 맞다고 봐. 물론 주식을 더 잘하는 사람의 말을 참고로 하고 내가 공부해서 내가 투자를 하는 것이 제일 낫겠지? 그럼 어떻게 장기 투자할 종목을 알아봐야 해? 첫 번째로 일단 장기적으로 기업이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이 되고 미래 유망한 기업이자 경쟁사들이 많이 없어 독보적인 기업을 선정하면 좋아. 그렇기에 해당 기업이 우선적으로 영업이익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업의 상품이 정부 및 세계 정책과 관련하여서 꾸준히 수요가 증가할 것인지, 더 나아가서 경기가 어려워져도 사람들의 수요가 발생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까지도 리스트에 넣어서 찾아보면 돼. 이런 내용을 알고 다른 사람들의 투자 아이디어를 배우면 한층 더 장기 투자할 종목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야. 두 번째로는 ETF 자체를 매수하는 방법이야. 배당을 주면서 성장도 하는 배당 성장형 ETF나 성장주의 비중이 큰 ETF 등의 상품들을 매수하는 것이지. 이뿐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로봇이나 2차전지 등이 유망하다라고 생각하는 업종들만 만들어서 만든 ETF를 매수하는 것도 방법이야. ETF는 나 대신에 전문가들이 어떤 종목을 넣고 빼야 할지 분석을 하고 결정을 하여서 리밸런싱, 즉 다시 재배치를 주기별로 해주니까 내가 신경 쓸 것 없이 투자를 이어나가면 좋지. 또한 ETF는 ETF 상품이 상패를 당한다 하더라도 주식 투자 종목처럼 투자했던 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가치를 현금으로 바꿔서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니까 상대적으로 상패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어. 물론 ETF 상품 자체에 상패 위기에 있는 종목을 넣지도 않을 뿐더러 설령 종목이 상패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리밸런싱을 통해서 리스크를 줄여주니까 우리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투자에 신경 쓰지 않고 나의 일상에 충실하면 되겠지. 또 상품에 따라서는 ETF의 경우 배당까지도 챙길 수 있으니까 우리 은봉이가 계획한 대로 나는 투자를 통해 노후 대비를 하겠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겐 배당과 성장이 동반된 ETF를 매수하면 좋겠지. ETF 중에서 시가총액이 높은 상품, 즉 투자 금액이 많이 모인 종목이 큰 ETF를 선택한다라던가 배당과 성장을 선택한다라던가 배당을 선택하던가 나에게 맞는 부분을 선택해서 ETF를 매수하면 돼. 세 번째로 은봉이가 눈치챘을지도 모르겠지만 ETF에서 종목을 선택하는 방법이야. 나는 ETF로 수수료를 내고 매수하는 것이 싫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럼 종목은 ETF를 통해 알아볼 수가 있어.
아까 말했듯이 ETF는 상폐될 종목을 기본적으로 배제하기 때문에 ETF에 포함된 종목 중에 내가 살 종목을 선택한다면 적어도 상폐될 위험은 없어지는 것이지. 또한 해당 ETF를 추적하면서 내가 선택한 종목의 비중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리밸런싱 될 때 퇴출, 즉 ETF 상품에서 쫓겨난다라던가 등을 보면서 내 종목의 비중을 더 태울 것인지 줄일 것인지 추적할 수가 있지. 그럼 예를 들어 ACE 2차 전지 엔램프 친환경차 액티브 ETF를 보고 에코 프로비엠의 구성 비중이 10.66%니깐 만약 여기서 종목을 선정해서 투자를 한다면 나는 에코 프로비엠을 사면 되겠네. 맞아. 우리는 쉽게 네이버에서 ETF를 검색해서 증권 정보를 보면 쉽게 ETF의 정보들을 볼 수가 있지. 은봉이처럼 비중이 많은 종목을 선택해도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종목을 선택해도 되고 그래야 1등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더 오를 수도 있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럼 내가 종목을 선택했다 치고 그럼 어떻게 매수를 해 나가면 돼? 일단 이건 일정 기간 내 얼마씩 넣어야 된다라던가 만기가 있다라던가 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은봉이가 필요에 따라서 넣으면 되기는 하는데 적립식 투자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지. 물론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해당 ETF 및 상품이 우상향한다라고 했을 때는 처음 투자했을 때 전체 자금을 올인해서 넣는 것이 맞을지 몰라도 어디 주식이라는 게 우상향만 한다라는 보장도 없고 그런 종목을 안다라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진 않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할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아. 뭐 한 달에 한 번씩 내 여유 자금을 넣는 방법도 있을 테고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일정 자금을 넣는 것도 방법일 테고 아니면 우리 은봉이는 아직 학생이니까 용돈을 받은 후에 용돈 관리를 잘해서 여유 자금이 생길 때마다 매수를 하는 것도 방법이지. 게다가 미국의 ETF들은 1,000원 단위로 쪼개서 매수하는 것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은봉이가 아무리 용돈이 1,000원밖에 남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수를 할 수가 있어. 그럼 지난번 말이 나왔던 SNF P500을 추종하는 ETF나 SCHD와 같은 ETF를 사볼까나? 그것도 좋지. S&P 500을 추종하는 스파이나 VOO, IVV 혹은 코카콜라나 통신회사인 버라이즌, 의료 전자기기 등의 머크사나 생활용품사인 홈디포 등 성장과 배당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SCHD를 많이 장기 투자용으로 매수하고 있어. 물론 주식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이 무조건적으로 좋고 무조건적으로 우상향한다라는 보장은 없어. 하지만 다른 상품들보다 안정적이고 배당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높은 것도 사실이야. 그래서 우리 은봉이가 잘 공부해서 선택해서 어떤 종목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최선의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께서도 어떠한 선택에도 후회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비교하고 공부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다음에는 SCHD에 어떤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